세상에서 가장 나쁜 부류로 여겨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속이면서 지지를 얻어내고 이익을 취하려는 부류를 우리는 사회에서 또 국내외 정치에서 보게 됩니다. 언론이나 진영이라는 탈을 쓰고 이런 짓을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쉽게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무척 위협적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은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비핵화를 위해서 뭘 했냐는 댓글을 받습니다. 미국도 못한 것을 우리 정부 탓하는 것도 놀랍지만 북한핵은 이전 정부 9년 동안 실험하고 완성한 것입니다. 남북 교류, 경제협력, 남북 대화마저 다 끊고서 얻은 결과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 그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전쟁을 막고 긴장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이것보다 좋은 성과는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거나 방역에 성공한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위대한 성과이지요. 북한 핵무기는 분명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가 위협적인 것이지요. 어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보유하던 핵무기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 생산, 보관하지 못하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유엔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은 물론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까지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근거는 핵확산 금지 조약, 유엔 결의안, 즉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1960년대까지 유엔 상임 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이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를 이유로 유엔 상임 이사국과 이스라엘은 어떤 제재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포함하여 나머지 모든 나라는 개발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악마 취급을 받으며 경제 및 군사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군사적으로 저항하라는 듯 그런 제재를 30년 동안 받다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점점 인정되려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는 핵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낼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이 되었든 다른 무엇이 되었든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우리 약점으로 생각하고 발설하고 걱정만 하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결의안도 국제법입니다. 2020년 1월에 분명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 어느 곳도 이 결의안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지만 제재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핵우산에 의지한다 여기는 국가들은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5년 미국은 일본의 핵무기 2발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으로 대치할 때도 아프간을 친다며 파키스탄에 공항을 내놓으라고 미국이 압박할 때도 대만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나토와 러시아도 핵무기 사용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더러 미국으로부터 이런저런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와 중국도 핵으로 어떤 반전을 꾀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가진 핵이나 ICBM의 성능이 부족해서일까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의 ICBM 사거리와 지구에서 생명체를 지워버릴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 중입니다. 그럼에도 제재를 견디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핵무기는 공격에 대비한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서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1세기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8개 국가 중에서 북한은 유사시에 무조건 핵을 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위협이라 말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만 위협이라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싫다며 멸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1960년대에 이미 핵을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무조건 핵을 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핵을 쏜다는 건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다른 시선으로 다른 정의를 내리면서 남한을 적화하려고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핵을 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덜 떨어진 생각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그렇게 일어날 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주장합니다. 단언하건대 북한이 선제 공격을 받아 몰살당할 지경까지 가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국가는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죽을 뿐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해서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와 ICBM이 있으면 같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이것이 공격하려는 상대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 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꺼내들지 않도록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킬체인 이따위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마지노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즉 침략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마지막으로 적을 멈추게 할 마지막 수단이 핵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법으로 정의된 적도 없고 누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란 것은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막말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남한이 먼저 치지만 않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이 치고 내려오지 않을 거란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저열하고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해 북한의 선제 침략을 당한 경험을 지닌 우리 국민 정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킬체인, 멸공, 서울 불바다 이런 말로 쉽게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남한도 북한도 긴장하게 되고 상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반복된 언행으로 신뢰를 잃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막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수십 번 말했었죠. 한반도 전쟁을 자신이 막았다고 말이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북한을 이유로 북한을 명분으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세력이 미국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없는 소수가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 권력에 존재합니다. 제2차 걸프전이 일어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침공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우려했던 무기 종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라크를 점령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점령군으로 이라크에 있으며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를 의결했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같은 이유로 지목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 밖의 나라에 전쟁 당사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대한민국이 침략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냉정하게 2022년 기준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를 꼽자면 누군가가 제게 누구냐고 물어온다면 저는 서슴없이 북한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라니 황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주한미군을 향해 이 무슨 무례한 망발이냐고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의 무엇을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나요? 평화인가요? 갈등과 대치 상황인가요? 갈등과 대치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휴전 상태의 평화인가요? 미국이 만든 한반도 분단 상황, 그것도 민족 전쟁까지 일어나게 만들어 서로 증오하게 만든 이 상황을 종전으로 해소하지도 못하고 평화협정으로 안전하지도 못하게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종전 상태이고 종전 선언이 종이장에 불과한 선언이라면서 유엔 사령부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전쟁 상태, 갈등 지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명확한 모습을 미국은 한국에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남북한의 갈등만으로 부족했는지 중국과의 대척점에 서라며 알게 모르게 압박하는 곳이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만들면 남북 관계 긴장은 곱절로 늘어나고 해소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북한의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미국은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대북 전단 금지 법안을 만들자 북한의 자유에 대한 정보 유입을 막는다면서
미국에선 청문회를 개최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정작 북한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발표하고 실행했을 때 잘했다고 박수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을 키우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갈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탈북 유튜버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만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배고픔과 질병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것을 비핵화와 연결시킵니다. 북한 인권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에 그 어떤 인도적 지원도 못마땅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또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북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긴장 관계를 높이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 지내려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남쪽만의 일방으로 보일지라도 전쟁 위험이 커지지만 않는다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고 현명함이라 말합니다. 그럼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채무감을 가져선 안 됩니다. 북한 비핵화 여부는 미국과 북한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북한 핵 공격이 실제 일어나는 일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 중국 핵무기와 러시아 핵무기, 미국 핵무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핵을 사용할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방력은 최대치로 끌어올려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누가 뒤통수 치고 야합하며 위기를 조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전자권을 반환받고 자주국방에 매진해야 합니다. 전쟁 없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 속에서 번영을 이루고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누구든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민족을 위협하는 존재는 모두 적입니다. 현재의 구도가 미래의 구도를 확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서 동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한결의 외에 절대 가치를 따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로움과 우리 민족 생존의 이로움과 이 기준 위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은 그것이구나 라고 외세에 각인될 만큼 분명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 기준 위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해로운 것, 그것은 민족 전쟁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민족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전선언, 전자권 환수, 평화 속의 남북교류,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작이 2022년에 이뤄지길 바랍니다. 16일에 MBC에서 뭔가를 방영한다고 하죠. 기대가 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데 먹방이 아니니까 들을 건 있겠지요. 별거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새해 들어 딱히 즐거운 일도 없는데 작은 여운거리가 되어주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